영화 돈룩업은 제가 최근에 본 영화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까지도 깊은 여운을 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은 아마 신경 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동물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공룡 영화를 많이 보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BBC 등의 채널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향 때문에 사춘기가 지나고 난 뒤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해졌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이 영화에서의 메시지가 저에게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돈룩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 코미디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영화의 상징성입니다. 영화는 대략 6개월 후에 9에서 10km짜리 해성이 지구에 충돌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6개월이라면 운석 충돌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을 것 같지만 영화 속 인물들은 그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해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해성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충돌할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던 재앙을 못 막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류의 거만한 태도가 결국 스스로를 파괴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화는 단순히 무능한 정부의 대처 방식만 비판한 것이 아닌 어리석은 대중들의 반응 또한 조명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가 해성이 충돌할 것이라는 말을 방송에 나와서 했을 때 아무도 진지하게 안 받아들였고 오히려 진실을 고지고대로 말한 케이트가 인터넷 조롱거리가 되었고 옆에서 머뭇거리던 랜들 민디 박사는 갑자기 이상한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후 해성이 실존하는지 아닌지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고 여론이 이상한 곳에 쏠릴 때 정부는 결자 기업과 손잡아 해성에서 자원을 캐내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꺼내게 됩니다. 결국 심각한 대재앙을 향한 인류의 안일한 태도는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돈룩업의 거대 해성은 현실에서의 기후변화 문제의 아날로지입니다.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96년 때 처음으로 기록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놓쳐왔고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지만 여러 국가들은 이 문제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협약 회의 등이 여러 차례 열리기도 했지만 거의 다 보여주기식으로 끝났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 또한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기후변화에 대해 걱정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실천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대 해성과 지구온난화는 완전히 달라 보이면서도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인류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악화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영화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올리언은 처음에는 운석 충돌에 무관심했다가 자신의 위상이 안 좋아지니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한다고는 했지만 발표식을 거의 쇼하듯이 진행하면서 전혀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올리언의 모습은 앞서 말했듯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아니라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전 세계의 리더들, 특히 선진국 리더들과 거창하게 이름 붙인 보여주기식 협약 등에 대한 비판입니다. 영화를 보면 셀럽이 진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공익 광고 또는 쿠키몬스터 쇼를 통해서 운석 충돌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대중들에게 가볍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의 행동은 산업적인 성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해결 과정 자체를 미화시키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산업에 발을 들인다면서 희망 넘치는 광고를 내고 있고 지구온난화 관련된 노래 또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 지구적인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산업적인 면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미화하는 안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미화는 사람들의 이목은 조금 끌 수 있어도
상황의 심각성이 잘 전달이 안 되고 홍보만 할 뿐 실질적인 해결 방안 도출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영화에서처럼 스스로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루겁은 지구온난화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제때 해결 못하는 인류의 어리석은 태도를 조롱하면서도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실존했던 인물들이 영화 속에서 풍자가 된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 사람들이 로켓 챌린지 또는 론치 챌린지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한때 유행했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신기해서 한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현재 가장 유명한 기후운동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엔 연설 당시 수많은 세계 대표들 앞에서 미래 세대에게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책임지라고 얘기한 그녀는 현재 인터넷에서 조롱받을 뿐만 아니라 밈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녀의 주장은 제대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기후운동가이면서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점을 이용해 그녀가 위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논리라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고자 발언했던 모든 사람들이 위선자가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위선자라면 기후변화라는 문제 자체가 방치돼도 되는 것일까요? 영화 속 인물인 케이트를 봅시다. 그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언론인들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방송에 나와서 돌려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죽을 거라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즉각 행동하라는 요구가 담긴 그녀의 발언은 인터넷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또한 혜성의 이름이 그녀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는 이유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케이트의 주장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을 들여오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문제로부터 회피하려 하는 수단일까요? 영화 속 배시의 CEO인 피터는 기회주의적이고 자신만의 이념에 빠진 부유한 기업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계획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과 비판을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중대한 상황에 사용한 것을 통해 사람의 오만한 태도가 어떻게 스스로 무덤을 파괴하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냉동인간 기술력을 이용해서 다른 행성으로 갔지만 어차피 외계 타주들한테 먹힐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터의 죽음은 인류의 발전이 얼마나 허무한지 또한 보여줍니다. 그는 선진적인 로봇공학과 AI 기술의 선구자였으며 후반에서는 자신을 기업가라고 부른 랜들 박사에게 나는 당신이 어떻게 죽는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그를 조롱하기까지 할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피터는 해성에서 자원을 발굴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에 가서 정착하려 한 시도 또한 물거품이 되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영화에서는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패러디를 이스터에그 마냥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 또한 영화를 보는 색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말라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중 혜성이 하늘 위에서 보일 정도로 너무 가까워졌을 때 랜들과 케이트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Look Up, 위를 보아라 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혜성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과학적인 증거들을 무시해오던 사람들에게 눈앞에 보이는데 왜 인정을 안 하나 라고 울부짖는 것과 동시에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반면 올리언의 지지자들은 그녀가 내세운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말라는 슬로건을 믿습니다. 단순히 하늘 위를 쳐다보기만 하면 틀렸음을 밝힐 수 있는 이런 명청한 구절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먹힌 것입니다. 영화는 Don't Look Up 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이념에 눈이 멀어 눈앞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 또한 무시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이런 형식의 정치적 조작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후변화 아날로지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려면 당연하겠지만 사실을 직면하고 수많은 노력과 협동을 해야 하지만 단순히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를 보면서 천천히 앞으로 진보해야 될까요? 아니면 위를 보지 말고 퇴화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봉한 지 한참 된 영화라서 관심을 가질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영화여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것 외에도 영화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많은데 다 못 얘기해서 아쉽기도 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구에 남은 랜들과 가족들, 테디, 케이트와 율, 헤이븐허스트가 그나마 가장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냉동인간 상태로 2만 년 동안 우주를 표류하는 것 대신 지구에 남아서 지구인답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 도중에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자연 속에서 노는 동물들을 보여주는 스톡 푸디지가 산입이 되는데요.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아마도 전 지구적인 문제는 이름 그대로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닌 이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짊어져야 하는 것,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